시금치 같은 리버리, 괴를 달리하는 피트스톱 시간, 서스펜션 하나가 부러진 듯한 성능으로 이사 시즌부터 극심한 음해를 당한 자우버. 그런 자우버가 이후 시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요행으로 6포인트를 획득하며 극적인 시즌 출발을 보인 후 이몰라에서 성공적인 업데이트를 가져오며 레이스카의 성능을 끌어올린 자우버는 베테랑 니코 힐켄베르크의 도술에 힘입어 2경기 연속 포인트를 먹는 기적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힐켄베르크는 16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번개 같은 스타트로 순위를 왕창 끌어올리더니 기어이 레이스 후반부 해밀턴까지 추월 T4시드를 오열하게 만들며 5위로 피니쉬해 10포인트를 획득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지는 캐나다에서도 힐켄베르크의 기세는 강력했습니다. 13그리드였던 힐켄베르크는 상위권 팀들도 힘겨워했던 원스톱을 완성함으로써 포인트권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레이스 후반 노리스가 버닝 이벤트처럼 손수 레이스카를 말아먹으며 공짜로 순위 상승, 덕분에 2포인트가 4포인트로 불어나며 두 그랑프리 동안 14포인트나 득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우버가 꼴찌를 탈출하기에 충분한 점수였죠. 현재 자우버는 저 멀리 무적행으로 떨어진 알피는 뒤로하고 알비, 하스와 겸상하기 시작했고 자우버의 차량 성능도 이에 대등할 정도로 올라온 데다 백전노장인 힐켄베르크도 회춘한 듯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팀이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두 그랑프리 연속으로 말아먹으며 개지옥을 맛봤던 메르세데스. 그러나 바로 두 그랑프리 만에 메르세데스는 귀신같이 회복했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 러셀과 안토넬리가 각각 4번과 6번 그리드를 차지하며 좋은 기반을 마련했으나 이어 페라리 듀오에게 순위를 내주며 악재가 다시 찾아온 듯 보였는데요. 여기에 안토넬리가 레이스 후반 다시 한번 엔진 문제로 리타이어하며 메르세데스의 등짝이 붙은 모나코 악기가 아직 테마가 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토넬리가 불러온 세이프티카 상황, 레드불은 3위였던 베르스타펜에게 하드 타이어를 신긴 해괴한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베르스타펜 또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제 손으로 밥상을 뒤집어버려 러셀은 4위로 피니시하는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안토넬리를 생각하며 성공적이라고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러셀로선 레이스 말미에 요행이 터지며 주말 동안 2포인트를 더 추가한 셈이 되었죠. 이어지는 캐나다 그랑프리는 그야말로 메르세데스의 잔치날이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1번과 4번 그리드를 먹은 메르세데스, 러셀은 훌륭한 스타트로 베르스타펜에게 여지를 주지 않은 채 순조로이 리드를 시작했고 안토넬리는 첫 랩에서 피아스트리를 추월하며 3위에 등극, 레이스 후반까지 이 자리를 유지하며 2010년대 악몽의 메르세데스의 더블 포디움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꼴을 못 본다는 듯 맥라렌 듀오가 눈에 불을 켜고 들러붙었고 안토넬리는 다소 헐거운 타이어로 그리드에서 가장 빠른 차 2대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죠. 그러나 메르세데스를 잡는 줄 알았던 두 차가 피아식별에 실패했는지 갑자기 피라냐 마냥 서로 물고 뜯어 안토넬리는 결국 커리어 최초로 포디움 피니시를 완성했습니다. 앞서 있던 러셀도 레이스 내내 흔들림이 없었고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며 폴투인 페라리가 뺏어갔던 컨스트럭터 2위 자리를 다시 찾아오며 메르세데스 최고의 주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진 악재야 브룬이란 부르는 전부 터지며 노포인트 피니시를 했던 알론소는 두 그랑프리에서 그토록 먹고 싶었던 포인트를 4점이나 먹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알론소의 홈 그랑프리인 스페인 그랑프리 스트롤이 수술로 결정하자 알론소만이 에스턴 마틴이 희망이 되었는데 이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듯 알론소는 레이스 중반 그래블에 입장하며 WRC를 찍어 다시 한번 고비를 마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이프티카 상황 속 알론소는 갑자기 각성하듯 로슨과 베어만을 추월, 마지막에 뒷심을 제대로 발휘하며 결국 9위로 피니시했죠. 이어지는 캐나다에선 퀄리파잉에서 6그리드를 먹으며 좋은 성과를 보였고 레이스에서 노리스에게 추월당하긴 했지만 그것 이후엔 평안한 레이스를 펼치고 7위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에스턴 마틴이 이몰라에서 가져온 업그레이드가 나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트롤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Q1 밑바닥에서 조기 퇴근하는 것이 루틴으로 자리 잡혔지만 알론소는 다시 소년가장 모드가 발동해 Q3에 곧잘 진출하는 등 차의 성능이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스트롤만 잘해준다면 에스턴 마틴은 8위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뒤에 영원히 쫓아올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자우버가 2점 차이로 쫓아오며 에스턴 마틴은 이제 자우버와 추격전을 해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베르스타펜의 이번 레이스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 3번 그리드를 차지하며 좋은 출발을 벌인 베르스타펜은 스타트의 귀지에 노리스를 추월하며 첫 코너에서 2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나 레이스카의 성능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듯 다시 노리스에게 자리를 반납하며 3위로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세이프티카 상황, 베르스타펜은 몇 랩 남지 않은 상황 속 순위 상승을 위해 새 타이어를 신겨달라고 부탁했으나 레드불이 밥상에 내온 것은 차갑게 식은 하드 타이어였습니다. 이후 리스타트에서 베르스타펜은 시작부터 미끄러지며 르클레르에게 3위로 헌납, 이어 백마커들마저 은근슬쩍 바깥다리를 걸어버리며 손해를 본 베르스타펜은 러셀에게까지 딸 위기에 처했죠. 그러나 베르스타펜은 러셀과 베트라다 런오프로 빠졌고 피터 허리슨 페널티를 우려해 베르스타펜에게 자리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베르스타펜은 여기서 그만 분노 조절에 실패하며 자리를 바꾸는 척하다 러셀의 옆구리를 강타해버렸습니다. F1 레이스카를 마치 카트라이더 마냥 탈바꿈해버린 베르스타펜은 결국 10초 페널티로 1벌100개, 당시 중계진들 또한 브레이크 문제를 우려했지만 후에 진짜로 야마도로서 박았다는 것이 밝혀져 F1 팬들을 경악금치 못했습니다. 이 그랑프리로 꼬라박은 순위와 여론과 반비례하는 베르스타펜의 벌점도 쌓일 대로
그대로 쌓여버려 캐나다에서 1점만 더 쌓는다면 오스트리아에서 출전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베르스타펜은 캐나다에 오자 예절주입을 당해 훨씬 건실한 청년이 되었고 조용히 2위를 가져가며 레드불의 홈 그랑프리에 출전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베르스타펜의 네 번째 챔피언에 큰 기여를 했고 맥라렌 내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파파야 룰. 맥라렌은 시종일관 두 드라이버들에게 프리투 파이트를 고수하며 베르스타펜에게 수많은 우승을 넘겨줬습니다. 그런 파파야 룰이 이번 캐나다에서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3그리드에서 출발한 피아스트리와 퀄리파잉에서 실수하며 7그리드에서 출발한 노리스. 그러나 노리스는 하드스타트의 이점과 레이스카의 성능을 활용해 5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마지막 스틴트를 피아스트리, 안토넬리보다 확연히 늦게 가져가며 훨씬 더 젊은 타이어를 신게 되었습니다. 이어 피아스트리까지 목전에 쫓아온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에게 과감히 대시. 그러나 피아스트리는 라인 크로스로 다시 한번 노리스를 방어했고 노리스는 DRS를 활용해 피아스트리를 추월하려 했지만 공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리스는 마지막 몇 랩을 남겨두고 어이없게 리타이어해 못해도 5등은 가능해 보였던 레이스를 극적으로 망쳐버렸죠. 사실 앞선 피아스트리가 리타이어하지 않았던 게 이적인데 노리스가 어뢰를 꽂은 각도가 조금만 수틀렸다면 맥라렌은 더블 리타이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노리스가 사고 직후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하며 이것이 장기적인 갈등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맥라렌은 이번 파파야 룰로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손실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현 그리드에서 가장 빠른 레이스카로 3위 5위권에 머문 것은 맥라렌에게 있어 다소 아이러니할 정도로 부진한 주말이었습니다. 윌리엄스의 알렉스 알보는 두 그랑프리에서 측은할 정도로 재수가 없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알보는 11번 그리드를 먹으며 포인트 획득이 가능해 보였으나 로슨과 첫 랩부터 무릎뜯고 싸우다가 프론트윙을 깨먹으면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프론트윙을 교체하고 다시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로슨이 사채업자처럼 찾아와 가렌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프론트윙을 오한마로 찍어버리며 두 번째 프론트윙도 개작살이 나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프론트윙을 두 번이나 가른 알보는 이번 레이스는 글러먹었다고 판단을 리타이어. 하지만 알본의 재앙은 스페인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어지는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알본은 퀄리파잉 중 엔진 커버가 벗겨지며 아찔한 속살을 노출하는 참사가 났지만 금방 수리하며 10그리드로 확보. 다시 한번 포인트를 먹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레이스 시작 첫 랩 콜라핀토와의 배틀에서 트랙을 이탈한 알보는 큰 손을 입게 되었고 이후 엔진에 트러블이 생기며 많은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점을 찍듯 엔진이 과열로 맛이 가버렸고 결국 46레벨 리타이어함으로써 메르세데스의 악귀가 알본에게 들러붙은 듯 보였죠. 물론 윌리엄스가 그간 벌어놓은 게 있어 이 정도 억가로 챔피언십에 영향은 없지만 이번 두 그랑프리의 부르는 윌리엄스와 알본에게 있어 최소한 기분 나쁜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